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자 환경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 뉴스는 환경을 주제로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 일상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길고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 짚어봅니다. 먼저 백창현 기자가 생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기후 위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안성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어온 고진숙 씨. 고 씨가 처음 안성으로 왔을 때와 지금의 농촌 생활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논농사에 쓰는 모짜리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된 것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벼 모종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날씨가 이제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크니까 들쑥날쑥하면 이게 이한 게 심어지질 않아서 그것도 해보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아예 다 키운 거를 사다 심는 거죠. 함께하고 있는 축사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열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하니 전기요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 씨는 기후위기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면서도 이제는 정말 위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 탓도 기후가 점점 저게니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양계 사업을 물려받아 닭을 키워온 백승엽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백 씨는 올해 10만 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3만 마리 수준으로 줄이고 동물복지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물복지라는 것 자체가 같은 면적당 사육 두수를 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조금 개체수를 줄여서 이 안에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백 씨는 수익적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평균 온도가 농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안성시 관내의 모내기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지난해는 평균 한 달가량 일찍 진행됐습니다. 모를 심는 시기가 당겨지면서 쌀의 등습기에 영향을 줬고 결국 지난해 안성에서 자란 쌀들의 등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평년 같으면은 특등과 1등급 출현 비율이 한 80% 이상 정도는 안성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안 좋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기후 문제가 쌀 생산에도 영향을 주면서 시는 올해 모내기 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기후 위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농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기후위기가 경제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관측입니다. 경기 지역에선 풍선을 띄우거나 차에 관측 장비를 달고 이동하면서 기후를 측정하는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보다 세밀한 관측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다란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공중의 온습도와 풍속, 기압 등을 측정하는 기상 장비. 이른바 레인 존대입니다. 현장 특별 기상 관측이라 적혀 있는 도로 위 차량 또한 기상 관측을 위한 첨단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 특정 장소의 온습도와 기압을 비롯한 날씨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건데 그 배경엔 기후변화 속 급변하는 날씨가 있습니다. 이상기상이 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특정 기상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차량이 그 지역으로 출동을 해서 기온이라거나 강수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층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파악하기 위한 레인 존대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를 비롯한 기상 이변과 자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상 예보에도 보다 세밀한 맞춤형 관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차량은 지난 겨울 대형 산불에 바람이나 강수 등 측정을 위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선 첨단 장비의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도심부터 시작해서 그 농촌 지역, 바닷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상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제 특정 지역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기온이라거나 강수량 같은 그런 기상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현장에 기상 관측 차량이 출동함으로써 그 지역에 맞는 기상 특보나 정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 급변하는 날씨에 기상 예측 방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안산의 대표 관광지인 안산 갈대 습지에서 멸종 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개가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오염이 심각했던 시화호의 수질이 매우 깨끗해지면서 생태계가 안정화됐다는 좋은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안산 갈대습지 생태누리관 인근의 실개천입니다. 물가에 숭숭 뚫린 구멍에서 불그스름한 개 한 마리가 나와 먹이 활동을 벌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개 같지만 실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귀하디 귀한 종류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개가 시화호 최상류의 갈대습지에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이 시화호 주변 생태 환경을 꾸준히 관찰하고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붉은발 말똥개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제한적인 그런 지역적 입지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남지 않는 그런 곳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이 도시화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개체군이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안산 갈대습지에 서식하는 붉은발 말똥개는 물가 주변에 형성된 구멍의 개수로 미루어 볼 때 최소 500마리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때 수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시화호의 생태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뜻으로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화호가 오염된 지 꽤 오래되었고 그게 시민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깨끗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근거는 포유류가 먼저 다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어류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저서 생태, 그러니까 물 밑에 있는 뻘에 있는 생태계까지 살아난다는 것은 매우 생태계적으로 안정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붉은발 말똥개를 시민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함과 동시에 서식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지난달 28일 화재가 발생한 을지로 3가 일대 피해 상인들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소된 점포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더욱 막막한 심정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을지로 3가 일대는 화마의 참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소된 곳은 물론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그을렸습니다. 당장 평생을 몸담았던 가게가 사라진 피해 상인들은 주변을 서성입니다. 뭐 하나라도 건질 마음에 현장을 며칠째 찾아오고 있지만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일도 일이지만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회사 통장서부터 도장, 인감서부터 다 잊어버려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지.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모르 찾아. 그래서 난 그거라도 찾고 싶어서 지금 이런다고. 혹시라도. 해당 지역은 을지로 3-19역으로 899역과 함께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일대 60% 이상이 이번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졌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주 철거를 논의하는 전 단계로 이번 화재는 임차인들의 이주를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상인들의 마음이 더 막막해지는 이유입니다. 올 6월까지 나가야 됩니다. 3년 전에. 그 12월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담당자가 또 바뀌어. 그 담당자 또 바뀌었다 그러고 또 6월까지 나가야 됩니다. 10월까지 하면 또 담당자 또 바뀌어. 4번을 바뀌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올해는 담당자가 또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조만간 갈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불을 딱 놔버린 거예요. 임차인 74명 가운데 40여 명은 돌아갈 곳을 잃은 상황. 중구는 소방당국의 화재 원인 발표 이후 6월 안에 임차인과의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군은 이주를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을지로 3가역 주변에 대체 영업장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동네 문방구 하면 학교 끝나고 3, 3호 달려가 친구들과 일명 뽑기도 하고 오락기 게임도 했던 추억 떠오르실 텐데요. 40년 넘게 어렵게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방구가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으로 통하는 추억의 장소를 강현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빛바랜 간판. 4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강서의 한 문방구입니다. 동네에선 추억이 오가는 사랑방으로 통합니다. 이름이 젊은 오빠 문구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장님이 젊은 오빠셨어요. 이런 추억을 팔고 있는, 아마 결혼해서 자녀들 손잡고도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 제자들도 자기 자녀를 손을 이끌고 여기 오는데. 주변 무인 문구점도 많지만 사장님의 추천이 남달라 찾게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요즘에는 이게 더 잘 나가고 이게 더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추천도 해줘가지고 친구들이랑 많이 가서 추억을 많이 쌓게 되는 것 같아요. 정이 많이 가가지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되게 이 문구점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유행 콘텐츠로 인기몰이 중인 달고나와 공기놀이. 그 한켠에 자리 잡은 때 묻은 달력이 눈에 띕니다. 보면 이게 사진을 찍어갖고 달력을 만들어서 갖고 오기도 가서 사장님한테 나한테 하나씩 주고 가고 그러더라고, 학생들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좀 지금은 아니랄까 좀 먼저 애들이 감성이 좀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추억이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가 그만둘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 하루하루 그냥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너무 어렵고 뭐. 50년 넘게 길목을 지켜온 또 다른 문방구. 대를 이어 같은 이름 그대로 동네에 남았습니다. 와, 추억이다. 이거 진짜 딴 데서 안 팔아. 학부모들에겐 또 다른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학교 마치면 항상 들르고, 그리고 친구들의 모임 장소여가지고 학교 마치면 항상 다른 반이나 아니면 다른 학년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곳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어지니까 아쉽죠. 불량식품이 똑같이 아직도 나오고 있으니까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묵묵히 자리를 지켰지만 사장님은 어려운 현실에 걱정이 앞섭니다. 피부로 많이 마다 있죠. 그리고 이제 무인 점포 이런 데를 많이 간다고 아이들이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김으로써 이 문구점, 옛날 문구점이 많이 사라지는구나. 학교 앞에 동네마다 보면은 없거든요, 문구점들이.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정. 아이들에게 문방구는 여전히 특별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좋은 곳,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곳?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여기가 약간 사장님이랑 이야기도 해서 가끔 좋고, 그리고 그 사라지면 뭔가 약간 정이 없어서 그냥 뭔가 빨리 나가게 되고.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동네 추억이 묻은 공간, 40년 넘게 대를 이어온 문방구의 흔적들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동네 길목을 지켰던 문방구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죠. 이번에는 그 실태와 요인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어서 강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추억을 선물하던 동네 문방구. 반세기 가까운 시간 문방구를 지킨 사장님은 최근 어려움을 더 실감합니다. 옛날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너무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진짜 매출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데 무조건 어렵다고 말씀드릴 분이 없는 게 그런 현실이에요. 어떤 해답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실제 동네 문방구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문구유통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1900년대 약 3만 개에 달하던 전체 문구 소매 점수는 2017년 약 1,620개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엔 9천여 개로 2년 새 1,000개 넘게 줄었습니다. 해마다 약 500개의 문구 점포가 문을 닫는 겁니다. 어릴 적 문방구로 달려갔던 어른도, 단골 손님이 된 아이들도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저도 작은 문구나 이런 곳을 이용하고 싶은데 편리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이 다 대형이다 보니까 그런 큰 곳만 사용하게 돼서 요즘은 다 무인이고 뭐 주인이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뒤에 이런 뽑기 같은 게 있으니까 원래 이런 게 잘 많이 안 하는데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뭔가 좀 이득인 것 같아요. 감소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2011년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가 시행되며 학교가 대형 업체로부터 기본 수업 준비물을 공급받으면서 동네 문방구 설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학령 인구가 꾸준히 줄고 대형 문구점, 무인 점포 등이 급증한 것도 주요 요인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확대로 전자펜슬이 문구류를 대체하는 흐름도 두드러집니다. 어른들에게 동심의 보물창고였던 동네 문방구. 아이들에게도 점차 추억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윤준입니다.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보호수로 지정된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총 11그루가 있는데요. 모두 300년은 좋게 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계동에 있는 보호수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로 유명한 은행 사거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몰려있어 은행 사거리로 아는 주민들도 있지만 지명의 유래는 다름 아닌 은행나무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은행 사거리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보호수. 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구릉대감이라 이름까지 붙이며 신성시 여겨온 은행나무입니다. 조선시대에 이 마을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한동안 끊겼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분 중 한 분이 양평 용문사에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에 가서 가지를 하나 가져다가 이 마을에 심었다고 해요. 그 은행나무가 자라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또 들려오고 마을에 나쁜 일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계사동 주민센터 뒷길로 이어지는 불암산 등산로에는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위용을 자랑합니다. 무려 679살이나 된 은행나무. 어른 8명이 손을 잡아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의 거목입니다. 이 나무에는 1882년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모군란은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든 명성황후에 대한 구식 군사들의 반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란을 피해서 명성황후가 친정인 여주로 피난하는 길에 이곳에 들려서 자신의 안위와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나무입니다. 조선시대 중계동은 조정에 바치는 조공을 모아놓은 곳이란 뜻으로 납대울 마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현재도 이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는데 이 근처에도 노원을 대표하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은행나무. 나란히 서 있는 암수나무가 약 400년가량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서 나무가 사실 건물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한 200~300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이 나무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오래된 마을이구나. 주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고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무마다 전설과 숨겨진 이야기가 담긴 보호수. 노원구에서는 6월 한 달간 중계동 보호수 7그루와 떠나는 마을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노원문화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이맘때 장미꽃을 주제로 축제가 많이 열리죠. 최근에는 경기 오산에서도 시작했는데요. 가장 오래된 곳은 역시 과천 서울대공원입니다. 올해는 6월 8일까지 꽃축제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장미뿐 아니라 모란과 작약도 함께 어우러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형형색색의 장미꽃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름도 빛깔도 다른 수만 송이 장미가 장관을 이룹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느려지고 얼굴엔 미소가 차오릅니다. 살랑이는 바람을 타고 모란과 작약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풍성한 꽃송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꽃을 마주한 이들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칠세라 카메라를 들어 추억을 남깁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예, 장미 축제 한다 그래서 왔는데 잘 온 것 같아요. 꽃이 색색이 있어가지고 정말 좋아요. 예.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서울대공원에서 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축제가 열리는 장미공원 일대엔 179품종 4만 그루의 장미와 모란, 작약 등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장미원과 근처 식물원 일대에서 목공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봄의 끝자락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장미는 곧 절정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환경을 지키는 삶이 일상이 돼야 할 텐데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환경의 날이 있는 이번 주, 나와 지구를 위한 한 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힘찬 한 주 또 시작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